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당국 신고 데드라인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는 25일이 되면 업비트, 빗썸, 코인은, 코빗 등 4대 대형 거래소에서만 원화마켓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66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코인을 거래했지만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가 대대적으로 재편된다. 최대 24개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닫고 코인마켓만 운영하고 38개 거래소는 무더기 폐업 수순을 밟는다. 특검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25일 이후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4대 대형 거래소 외에 실명계좌 확보 거래소 더 나올까 고팍스 주목 사업자 신고 기한이 다가오면서 거래소들은 각자 도생에 나섰고 오는 25일 완성될 거래소 재편의 윤곽은 드러났다.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모두 확보한 거래소는 22일 기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뿐이다. 우여곡절 끝에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확보한 이들은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이미 업비트는 1호 가상자산 사업자로 금융당국 신고가 수리됐다. 은행권이 자금 세탁 방지 이슈에 대한 부담감에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면서 대다수 거래소가 실명계좌를 받는 데 실패했다. 초미의 관심은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가 늘어날지 여부다. ISMS 인증을 확보한 거래소 중 이곳 가량이 은행권과 물밑에서 실명계좌 발급 제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5대 거래소로 분류되는 고팍스는 은행권과 실명계좌 제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다만 업계에선 실명계좌 제휴 협의 결과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원화마켓은 안되지만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 없는 코인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거래소로는 최대 24곳이 있다. 66개 거래소 중 42% 수준이다. 이들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지만 ISMS 인증은 확보한 거래소다. 중소형 거래소인 플라이빗은 가장 먼저 코인마켓 운영을 위한 사업자 신고 서류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ISMS 인증만 획득한 상당수의 중소형 거래소는 코인마켓 신고를 위해 원화마켓을 속속 닫고 있다. 그렇지만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못하는 이들 거래소는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들 거래소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 등을 통한 향후 업권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일단 코인마켓만 운영할 예정이다. 일부 거래소는 코인마켓을 운영하면서 은행권과 실명계좌 발급 제휴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ISMS 인증조차 못 받은 거래소는 모두 퇴출된다. 66개 거래소 중 57%인 38개가 해당한다. 일부 거래소는 폐업 사실을 공지했다. 금융당국, 코인 시장 혼란 방지 주력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FIU는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9명 인력의 가상자산 검사과를 신설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무더기 폐업에 따른 코인 시장 혼란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영업을 종료할 때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7일까지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하도록 했다. 또 24일까지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예사항을 거듭해서 전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주도한 암호화폐 거래소 구조조정이 당초 예상대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4개사만 살아남는 빅4 체제로 일단락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66곳 중 최소 37곳이 무더기 폐업한다. 최대 25곳이 금전 개입 없이 코인 간 거래만 중개하는 코인마켓만 운영한다.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에 실패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 없는 코인마켓 신고로 방향을 튼 것이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를 취급하기 위해선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FIU는 제도권에 편입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 감독에 나선다.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와 ISMS 인증의 요건이 필요한데 4대 거래소만 이를 모두 충족했다. 4대 거래소는 FIU의 사업자 신고를 마쳤고 이 가운데 업비트는 1호 가상자산 사업자로 금융당국에 신고가 수리됐다. 이날까지 은행권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 제휴를 논의했던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 한비코 등 일부 거래소는 코인마켓 운영을 위한 사업자 신고를 하기로 했다. 은행권과 물밑에서 협의를 벌였지만 실명계좌 발급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고팍스는 이날 오후 4시 원화마켓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후오비 코리아도 마감 기한 당일까지 은행과 긴밀히 협상했지만 실명계좌 대휴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해 거래소 운영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생존 후보군이었던 지닥은 전날 FIU에 코인마켓 신고를 마쳤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거래소는 총 10곳이다. 원화마켓 신고 4대 거래소와 코인마켓 신고 거래소 플라이빗, 기자, 플랫타익스 체인지, 프라뱅, OK비트, 비블 등 6곳이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총 25곳인데 이미 사업자 신고를 마친 6곳 외에 19곳도 코인마켓으로 사업자 신고를 할 예정이다. 다만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못하는 이들 거래소는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들 거래소 중 일부는 추구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원화마켓 진입을 재차 시도할 계획이다. ISMS 인증조차 획득하지 못한 37곳의 거래소는 이날까지만 영업하고 폐업하게 됐다. 이들 거래소는 폐업하더라도 기존 자산의 인출 업무는 최소 30일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도 파기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이 이루어지면서 FIU는 일단 최대 3개월간 사업자 신고를 한 곳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FIU는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 금지 등 법령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준수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 수리 후에도 해당 사업자가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면밀하게 관리 감독할 방침이다. 25일 이후부터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거래소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제도권 업체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베이스는 정책 위반자들과의 거래소의 불편한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고용인을 찾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이 암호화 거래소는 법률 및 규정 준수팀의 순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회사는 350명 이상의 신입 사원을 찾고 있으며 법무 및 규정 준수팀 내에 24명의 채용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코인베이스는 미국 정책 위반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감독할 새로운 관리자를 찾고 있다. 워싱턴 DC의 강력한 네트워크와 함께 코인베이스는 비판적인 정책 토론에서 언론 관계와 전략적 입지를 이끌 새로운 미국 정책 커뮤니케이션 매니저가 뛰어난 정치적 판단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조림 대출 프로그램을 놓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코인베이스에게는 정책 위반자들과의 의사소통이 시급할 수 있다. 최고 경영자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세크가 코인베이스랜드에 대한 거래소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트위터에 밝혔다. DC 스테이블 코인의 예치금 연 4% 수익률을 제공할 계획이었던 랜드 프로그램은 세크에 의해 담보로 간주된 것으로 알려졌다. 2주 후 그 회사는 수익률 프로그램의 포기를 발표했다. 관련 세크 회장은 스테이블 코인을 카지노 포커칩에 비유한다. 암스트롱은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암호화 회사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비슷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그들은 왜 그것이 보안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대신 우리에게서 많은 기록들을 제출하고 직원들로부터 증언을 요구하며 그리고 나서 왜 그런지 설명하지 않고 우리가 출범하면 우리를 고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센덱스는 지난 21일 오후 1시에 거래 USDT SYP에 따라 SYP 토큰을 상장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거래소는 SYP을 위해 스테이킹과 디파이 수억량 퍼밍 기능을 통합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거래소와 SYP팀은 SYP 상장을 기념해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9월 21일 오전 1시 - 9월 28일 오전 12시 기간 SYP 토큰을 예치하고 거래함으로써 사용자들은 최대 $10만 상당의 SYP 공동 보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SYP은 사용자가 한 곳에서 포트폴리오를 설계, 구축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크로스체인 자산 관리 프로토콜이다. SYP은 투자자들이 SPL 펀드 주식을 토큰과 교환하는 합성 자산 관리 프로토콜이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전통적인 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에게는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면 펀드 매니저들에게는 활용할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이 제공된다. SYP의 프로토콜은 디퍼밍의 한 형태인 SAP를 기반으로 한다. 풀은 풀 관리자가 담당하고 사용자는 자금을 지원한다. 이 프로토콜은 각 풀의 사용자, 관리자, 거래소와 오라클의 4개를 포함함으로써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풀 토큰 소유자는 특정 사전 설정 전략에 따라 풀의 토큰을 감독할 수 있다.
사용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풀을 선택하고 SAP 토큰을 선택하여 프로토콜에 참여할 수 있다. 사용자의 투자 전략이 변경되면 언제든지 프로토콜에서 SAP 토큰을 쉽게 상환할 수 있다. 네이티브 토큰인 SYP는 커뮤니티에 보상을 분배하면서 SAP 토큰을 거래, 투표 및 주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SYP 은자사주가 토큰화돼 있기 때문에 마치 블록체인 펀드처럼 행동한다. CDESYP 토큰 상장은 거래자들에게 직접 참여할 필요 없이 암호화 파생 자산 시장에 가치 있는 노출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SYP의 파생 상품과 디파이를 결합함으로써 정교하고 강력한 금융상품에 대한 낮은 접근성을 창출했다. SYP의 혁신적인 제품 오퍼링은 오프체인 환경의 전통적인 금융서비스에서 힌트를 얻어 온체인 블록체인 기반 에코시스템에 맞게 재구성했다.